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로 불거진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설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유임을 시사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G20 순방 도중에 참모들에게 조국 민정수석을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한마디로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힌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믿어주십시오라는 이야기와 함께 네. 신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여당과 청와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실 여당에서도 사죄한다라는 논평을 냈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네. 여당과 지금 당 쪽에서 계속 이제 그 조국 수석을 응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조국 민정수석도 지금 이석현 의원을 통해서 본인이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 일한 후에 자유인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실컷 두들겨 맞고 일한 다음에 나중에 자유인이 그렇죠. 되겠다. 버티겠다는 이야기죠. 버티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 사실은 좀 저는 이게 모순인 게 실컷 두들겨 맞는다는 게 뭔가 좀 부당하게 맞는다라는 느낌들을 좀 갖고 또 하나는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입장을 SNS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자주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네. 최근까지만 해도 경제 문제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본인과 관련된 문제는 굳이 학교 선배인 이석현 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야당은요,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에 발끈하면서 비판 수위를 잔뜩 높였습니다. 청와대 공식기강이 회의할 질대로 회의해준 마당에 갑자기 이제 와서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조국 수호의 편집중적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버리라고 하는 배상마가 새삼스레 집착하는 새살배기 어린아이 같은 버릇은 반드시 버려주기 바랍니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조국 수석이 물러나면 마치 이 정권이 끝장나는 것처럼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한 것을 모르든지 아니면 조국 수석을 경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현 기자, 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을 전 우병우 수석에 비교를 했고 지금 하태경 의원은 지금 엄살을 피운다라는 말까지. 네, 사실 편집증적인 집착을 왜 조국 수호에 보이냐라는 말도 사실 좀 강한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태경 의원이 지금 자막에는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번 전 정권에서 했던 것들은 적폐고 이번 정권에서 한 그 감찰관 원내 비위, 일탈 문제는 그거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냐. 일종의 내로남불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 조국 수호 프레임을 좀 깨보려는 당연히 이제 야당의 공세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네. 우병우 전 수석까지 이렇게 꺼내 들면서 사실은 조국 수석은 검사 출신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이콘일 수가 있는데 개혁의 아이콘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려는 야당의 공세는 충분히 예상했지만 네. 수위가 점점 갈수록 좀 깊어지진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자, 여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제 이어서 이 여권은요, 조국 민정수석 지키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수 여당이 주장하는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은요, 한마디로 정권 흔들기다라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이런 지적은 국가적 공직기강 확립이나 청와대의 업무 부실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대통령 흔들기라고 봅니다. 개혁들하고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한마디로 여야의 다툼에 정가운데 지금 조국 수석이 끼어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검증 책임은 또 조국 수석이 져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청와대 일부 직원들의 일탈 얘기 같은 것도 결국에는 조국 수석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여당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인사 검증에서 기존의 청와대에서는 특별하게 우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또 취해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이게 어떤 뇌물과 같이 부패 사범이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 성향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를 한쪽이 조국 수석이 이 상황까지 야당의 공세가 강해지면 강할수록 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에 잘못한 거를 또 인정하는 모양새가 또 될 수 있는 상황이 네.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정말 극대 극으로 지금 대립하는 그런 구도가 돼버린 거죠. 네. 이 여야의 싸움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이 끼어있는 모양새 이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향한 여야의 표현들도 정말 각양각색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조국 수석에 대해서 뭐 촛불혁명의 상징이다라는 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이 조국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 비어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하는데 저는 그것 또한 보면 너무 조국 수석을 지금 그 상징처럼 하는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조국 수석 일개 참모입니다. 참모에 불과한데 하는 참모를 촛불혁명의 상징으로 이야기했어요. 촛불혁명의 상징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조국 수석이 아닙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여당에서 조국 수석을 이렇게 영시할까? 전 그런 문제 보면 오히려 이게 실제로 여당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럼 이 문제가 점점 쌓이게 되면 사실 여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조국 수석이 큰 부담을 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 때 보면 정윤회 문건 사건이 집권 2년 차에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덮으려고 많은 사람들 쳐내고 당시에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지금 이제 민주당 그렇죠. 의원이죠. 또 사실은 뭐 쳐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 걸 저는 보는거든요. 저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결국 조국 민정수석이 관할한 자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공직특별감찰관 전원을 지금 교체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의 어떤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취환시켜버리면 오히려 문제의 본질 자체를 네.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촛불 정권의 상징이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용어죠. 촛불 정신이라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중도층까지도 이런 대통령으로는 안 된다 해서 바로 이루어진 혁명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한 거죠. 보면 예. 촛불 정권의 수혜자가 조국 민정수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촛불 정권의 상징은 대단히 잘못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에 조국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 영민하다는 이해찬 대표까지도 이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행위를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 99년도에 있었던 온루비 사건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데 이 책임자를 추궁하는 문제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99년에도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전국은 급냉됐고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집권 2년 차에 레임덕이 시작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됐거든요. 자,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워낙에 SNS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빈말하지 않고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에 십상시 문건 때 했던 칼럼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분란은 충성심 없는 사람들과 이에 영합하는 언론과 무지몽매한 백성 때문에 벌어진다. 그리고 이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 기대 난망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의 애국심이 있다면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네. 네, 조국 민정수석이 썼던 글인데요. 글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됐겠죠? 네. 본인이 선택할 알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근데 지금 이 조국 수석에 대한 의견이 여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인사는 타이밍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이 상황 코미디 같다. 그러니까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여당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네. 거고요. 다만 이제 인사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지금 2년차를 접어드는 상황 하에서 전반적으로는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은 인사 개편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갔었으면은 네. 이런 문제가 좀 덜했을 텐데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 실기하면서 갑작스럽게 조국 민정수석에 다 쏠렸었고 또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과의 어떤 극한 대립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 봤을 때 일부 의원들 생각에는 이게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낼 수도 있는 거겠죠. 이 당이 대통령에게만 충성을 하다 보면 지지층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당 의원들 만나보면 네.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허. 근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이야기를 했다가 이 문자 폭탄 때문에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신용으로 지지층들 말을 못 하죠.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걱정을 느낀 게 뭐냐면 저렇게 아까 공개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또 공개적인 거 말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지금 빨리 타이밍이다 지금이 걱정스럽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몰락해가는 과정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조응천 의원이 저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조응천이 바로 그 당시 청와대에서 그 모습 봤기 때문에 이 지금 조국 수석한테 빨리 결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사실 여당이 한 목소리 낸다는 건 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는 뭔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오히려 대통령에게 좀 냉정한 현실을 좀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충성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수사 개입과 골프 향응 논란이 불거졌던 이 김모 수사관 특별감찰반원 이야기입니다. 김모 수사관이 골프 비용을 사업가가 냈다라고 진술을 한 게 확인이 됐어요. 자, 이거 수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것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평일날 골프를 친 것도 문제가 있죠. 네. 특별감찰반원들이. 근무 시간 중이니까요. 예. 그런데 골프를 쳤는데 사업가들로부터 골프 비용을 접대받았다. 한 번이 아니라면서요, 또. 여러 차례. 아하. 네. 스폰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뇌물에 해당되는 거죠. 네.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폐청산의 맨 전선에 서야 될 특감반원들이 바로 이런 비위를 저질렀고 네. 이런 비위를 여당 대표는 일탈행위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일탈행위를 책임져야 될 사람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구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여야는 홍남기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리 부총리를 임명한 이유는 예스맨이다. 말 잘 듣는 우리 후보자를 갖다가 임명했다. 이런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말 잘 듣는 바지 사장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전반의 어떤 그 활력을 좀 불어넣어 달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 경험의 폭이 상당히 넓다라는 느낌과 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력과 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야당에서는 예스맨이라는 이야기로 공격을 했고 여당은 아니다. 정책 능력자다.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문회에 임하면서 이 홍 후보자 직을 걸고 이 일에 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죠. 그러니까 저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이게 홍 후보자가 야당에서 바라는 것처럼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나 다른 기존 정책을 바꿀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한 거고 홍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 저런 비판을 한 것이고요. 당연히 여당으로서는 앞으로는 잘 문제없이 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직을 거겠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김동연 부총리까지 했었을 때 이른바 투톱 논란 그러니까 청와대와 좀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팀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경제팀을 이끄는 팀장으로서 직을 걸고 일을 하겠다. 그런 논란 없이 정책을 일관되게 펴내겠다는 다짐을 밝힌 거죠. 네. 자, 일단은 홍남기 후보자가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유지하되 속도감을 좀 조절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글쎄요. 내년 하반기쯤 되면 이에 대한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지 온 국민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경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홍남기 후보자의 말대로 효과가 날지 정말 모든 사람이 궁금합니다만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영자 지지율이라고 박지원 대표가 전 대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20대 영남 자영업자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근데 또 신동엽 지지율도 특징으로 나왔어요. 신동엽 지지율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세대들, 네. 이 신세대들과 함께 이제 동쪽, 옆구리 중도층, 뭐 이런 아하. 이제 그걸 주로 사는 이야기인데. 참 잘도 만드네요. 결국 이제 젠더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남성 혐오, 뭐 여성 혐오, 젠더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 정부에서 특히 되고 특히 이제 그 군 양심적 병역에 대해서 인정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네. 또 이제 동쪽 벨트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이제 PK 쪽과 TK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어떤 지지율 자체가 지금 상당히 떨어졌다. 네. 특히 이제 지지율 적차가 경제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떤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이 눈길을 끕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시죠.
워낙 이게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네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뭐 80% 가까운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뭐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는 뭐 우리 다 예상하고 있었죠. 경제 문제도 이게 결국은 커브를 그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은 바닥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승은 또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의 지지율을 바닥으로 보고 있네요. 더 떨어지진 않을 거고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서른 최고위원은 예상을 하네요. 기대죠, 기대. 네. 네. 월급쟁이 한 사람으로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기를 굉장히 저도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그 말 많고 탈 많은 그 많은 부작용을 지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제부총리를 바꿨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정책을 바꿔야 사람도 바꾸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정책과 사람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번엔 경제가 좀 더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사람은 바뀌었는데 정책도 그대로고 네. 또 계속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정말 좋아질 거다. 이런 알겠습니다.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은가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청문회 단계니까요. 이제 경제 2기 팀이 좀 일을 시작한 다음까지의 결과는 좀 지켜봐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요, 여지없이 또 도덕성 논란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폐기력을 2, 3년 알면서 그 당시에 간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 내에 간염을 앓는 분이 많아서 그 가족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고위공직자가 되면서 병역 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의원님께 그리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조수진 부장, 네. 지금 홍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의 두 가지 핵심은 군 면제 논란과 세금 축소 신고 논란이에요. 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우선 군면제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 후보자가 대학원에 다닐 때까지도 현역으로 복무한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고시 합격 후에 만성 간염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 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금 축소 논란입니다. 바로 경제부총리라면은 탈세를 해서는 안 되죠. 탈루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홍 후보자가 경기도에 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임대소득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신고함에 따라서 아하. 세금을 적게 냈다. 네. 이런 주장입니다. 가령 2017년 한 해의 임대 수입이 450만 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국세청에 신고된 액수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7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7위로 꼽은 역시 정치권 소식입니다.